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자, 매주 수요일 여러분께 찾아오는 재미있는 역사 시간이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은 뒷목을 잡게 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든 이 가슴 아픈 역사를 그래도 열심히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죠.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실장이 항상 웃는 얼굴이신 게 참 신기합니다. 늘 봬도. 웃는 얼굴 맞아요, 근데? 예, 웃는 얼굴은 맞으시는데요. 그 다루시는 내용은 참 울분에 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활 현대사가 아니라 생가슴 앓는 현대사인데 어떻게 웃는다는 소리가 오히려 좀 청취자 여러분한테 불쾌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항상 그렇게 저희 그 청취자분들은요. 알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일을 또 수십 년 동안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그래도 또 웃으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벌써 새해잖아요. 2014년 갑오년입니다. 예, 1894년 갑오 농민정쟁 또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벌써 120년이 되었네요. 네. 그 당시 이 1894년에 나왔던 말이 갑오년 갑오새 을미년 하다가는 일난다. 한 말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작년 연말에 촛불 집회가 크게 있었죠. 28일 날. 네네. 저도 갔었는데 완전히 그 전경들로 시내 전체를 포위를 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가보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을미적하지 말고. 네. 예. 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2014년을 맞이해서 정말 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에 오셨습니다. 근데 실장님 그 혼자 오신 게 아니고요. 예. 귀한 분 한번 모셨어요. 예, 아주 귀한 분을 또 모시고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예, 사실 올해 2014년부터는 주로 3월까지 주로 한국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 역사 현안들을 좀 해보자. 제대로 마스터하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과서에 준해서 물론 교학사 교과서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쭉 공부를 하면서 참고 자료를 더 보시면 되지만 쟁점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진실이 뒤바뀌기도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몰라서는 안 될 내용들 예를 들자면 독도 문제 또 야스쿠니 문제 얼마 전에 아베가 또 발광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또 친일파 문제 또 박정희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것들을 한 3월까지 좀 하는데 오늘 그 첫 자리로서 독도 문제는 한국이 다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뭐 독도 우리 땅 노래 다 아시죠? 네. 근데 독도 잘 몰라요. 이야기해 보면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주장하는데 생뚱맞게 그냥 할 리는 없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리고 한일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독도가 왜 한국 땅인데 물어볼 때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에 있어서 우리 거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이방을 독도 제도로 영어로 마스터학입니다. 그래서 독도의 마스터를 모시고 왔어요. 네, 독도 수호대 대표 김정구 대표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저보다 노인네 같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독도 수호대. 왠지요. 정말 쎄 보이죠? 그리고 사실은 되게 감사한 느낌이 먼저 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다는 느낌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 이름은 어떻게 그렇게 지어졌는데 전혀 세지 않습니다. 전혀 폭력적이지 않고요. 네. 아니 근데 일단 외모 자체가요. 네. 뭐 폭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십니다. 평화주의자인데 네. 독종이에요. 독종 평화주의자인데. 네. 사실은 왜 이 독도 수호대 이름부터 해명하시냐면 이 내밀하게 우리가 보자면 우리 내부에서 독도 문제가 복잡해요. 근데 대체로 독도를 이렇게 할 때 우리 한국인 전체는 독도가 우리 땅을 생각하지만 독도 운동하는 단체들 중에 대부분 상당수가 우익 단체거나 관변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볼 때 한국의 우익들도 독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네. 친일파 문제는 관대하고 위안부 문제는 모른 척하고. 네. 그래서 뭐냐 독도가 한국 우익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대일 내셔널리즘 또는 자기 정권의 정통성이나 또는 우익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네. 근데 사실은 틀린 내용도 많고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보통 보면 또 뭐 혈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약간 극단적인 방법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독도 수호대가 바로 그런 전이단체 아니냐. 아스팔트 독도 수호대인 줄 알고. 네. 그래서 그 변호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사실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대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본 내에 있는 동포들 단체들 몇 개를 방문해 봤었는데요. 네.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반응이 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를 좀 잘 알게 돼서 이제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때 좀 서운한 느낌이 있었다.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일본에서 독도 뉴스가 들려오는 거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뭐 돼지 멱다고 불태우고 어떤 과격한 그런 모습을 또 일본 언론들이 그런 모습들만 또 일본에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한테 분노를 우리나라 어용 방송들처럼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 굉장히 다양한 독도 운동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일본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한국의 독도 운동은 저런 모습이다라는 이미지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갔는데 이름 자체가 모든 일본은 우익 단체들 같은 이름 독도 수호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주 이제 만나서 우리 활동 그 내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는 좀 오해를 했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이제 이름하고 다른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수호대라는 이름 자체가요. 세 보이죠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울컥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독도에 대한 문제를 다뤄주고 계시다는 게 이름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조합원 분들도 독도 문제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왜 늘 애국심으로 접근하는 그 독도 문제를 실제로 제대로 한번 예. 다루고 계신 그 단체들이 내적으로 어떤 성향을 보이고 계신지 그리고 일본 내에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방송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좀 약간 낯설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게다가 이 독도 수호대를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달갑지 않아 해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런 얘기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그 독도 수호대가 만든 지 꽤 오래됐잖아요. 예. 그 2000년 3월달에 이제 창립이 됐는데요. 바로 새천년 하면서 14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네. 예. 꽤 오래되셨어요. 예. 그럼 처음부터 함께 하신 거예요, 대표님께서는? 예. 근데 처음에는 사무국장으로 출발했다가요. 이제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독도 수호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뛰어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질문인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떨결입니다. 얼떨결에 누가 혹시 슬쩍 밀었나요? 그건 없어요. 예. 우연히 슬쩍 미끄러졌나 보지. 그 옆에서 이제 그 근처로 가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푹 빠진 것은 결국은 제 책임이죠. 근데 계기가 뭐였냐면 2000년대 그 무렵에는 신한일 어협정 때문에 전국이 굉장히 시끄러운 때였었습니다. 수년 동안 뭐 일본 부산에서는 어민들이 그 선박을 불태운다거나 그런 굉장히 과격한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쟁점이 신한일 어협정이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협정 논쟁이 너무 심각한 또 이제 그런 언론이라든지 주위에 들리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독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우연히 그 2003월 달에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헌희 실장님도 거기에 이제 한 분이었었고 거기에 자원봉사 갔다가 우연히 이제 그 하는 사람들 만났고요. 그래서 그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결국 이제 발을 못 뺐습니다. 그때 와서 뭐 밟았다 그러는데. 예. 근데 그때 2000년에 이제 그 신한일어업 협정에서 그 당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은 바로 공동어업 그죠? 네. 구역 내에 독도가 포함됨으로써 스스로 우리 영토가 아닌 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논쟁이 좀 덜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언론 또 모든 거의 정부 외에 거의 많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독도를 팔아먹은 것이다. 네.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그건 중요하니까 네. 여기 지금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잖아요. 네.
이때 신한일 어업협정이라는 게 완전 매국 조약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다. 매국 협정이 네. 됐는데 그 정확하게 이 짧게 네. 우리 독도 소대 하기 전에 이거는 한번 정리해 줘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일 어업정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평가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그 판단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당시에는 독도를 중심으로 일정한 영역이 생깁니다. 네. 바닥이 경계선을 해가지고 테두리가 생기는데 이 영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순수한 어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유권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또 문제가 있다는 쪽에서는 공동관리 수역이다. 한일이. 그래서 공동관리 수역이기 때문에 주권이 훼손되었다. 네. 이런 이제 핵심적인 주장들이 이제 대립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의문인 게 뭐냐면 문제가 없다면 왜 문제가 정확하게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왜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법 전문가들끼리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초기에 그런 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가 후에는 판단 보류를 했습니다. 스스로는.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이 사람 얘기가 옳다라고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또 제가 일반 순수 국민이라면 내 자의적 판단할 수 있겠지만 독도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판단 보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2000년 그 초반에.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조문상의 문제가 있다 없다는 못 따지겠으나 시행한 이후의 결과물을 보면 일정한 맞아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 협정이 시행된 지 지금 이제 14년째가 되는 건가요? 넘었죠.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요. 제가 시장에서 빵 만드는 기계를 사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재료를 넣으면 빵이 나와야 되는데 네. 떡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기계 잘못 샀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계 전문가들은 기계를 뜯어봐가지고 기계공학적으로 이거는 빵 기계가 아니라 떡 기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렇죠. 기계 비전문가인 저는 기계 뜯어봐도 모릅니다. 나온 결과물이 떡이면 떡 기계가 되는 거고 빵이 나오면 빵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한일협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를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그 수역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매년 쿼터량을 정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문건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일 양국 EEZ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EEZ? 아직 예. 한국과 일본에는 EEZ 경계 수역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예, 했어요. 배타적 예. 경제 수역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한일 양국의 어업의 협정 수역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해양수산부 문건에 따르면 한일 양국의 EEZ 수역이라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국의 수역이 얘기가 되려면 전제는 뭐냐면 경계선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한일 협정에서 얘기하는 그 수역에서 나오는 선이 거기에 대한 경계선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일본이 이 문건을 가지고 한국 정부도 이걸 EEZ 경계선이라고 했다. 인정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예. 결국은 EEZ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에다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문 자체보다도 그 나타난 결과물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동해상에 이제 중요한 자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탄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그 자원이 묻혀 있는데 그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구멍을 뚫습니다. 근데 그 시추공이 어디냐면 울릉도 선에서 동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넘어가면 안 되는. 못 넘어갔어요. 시추공이. 네네. 또 시추 계획을 봐도 울릉도 해상에서 동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면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도 시추공이 많이 뚫려야 되는데 없어요. 결국은 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냐. 이오다가 좀 다르네. 네,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일 어협정이 현재 진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 결과물이 좀 논쟁거리가 없다 그러면 뭐 문제 없는 걸로 결론 내리면 되는 거고요.
국민의 혼란을 계속 유지할 필요 없이 또 반대 상황이라면 또 반대 입장을 해서 이런 논란을 이제 없애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당연히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시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정부 부처 공신력 있는 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문건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일본 측에서 딴지를 걸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겠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한테 발표한 내용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네. 부분이고요. 그 네.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 번 있었죠. 근데 네. 해양수산부의 대답은 어떤 거였나요? 그때 전화상으로 물렸었는데요. 네. 이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건은 제목 그대로 쓰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밑빠진 데 물 붓게요. 시작부터 독도소대 소개하는데 너무 이 영어로 하드 보일드하기 시작하는 건데 다시 독도소대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왜 그 문건 하나가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요. 그 왜 과거의 문건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봐라 여기도 그 동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았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건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근거로 제시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네.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거예요. 나중에 일본이 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쪽에서 제시한 문건은 그건 우리 실수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측에서도 과거 역사 속 문건들이 아무리 발굴이 되더라도 제시를 못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하여튼 이제 독도 문제는 이제 시작부터 머리가 아프지요. 예. 머리 아파도 정초부터 이것도 이상하게 됩니다. 이거 신년부터 따질 건 정확하게 따져야죠. 독도 수호대는 바로 2000년 당시에 신한일업 협정에 99년이죠. 사실 대해서 뭐냐면 위기감이 노출되면서 모였던 여러 연대 기구가 있었어요. 그 연대 기구들을 속여서 뜻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자고 해서 독도 수호대를 만들었고 본인은 미끄러지듯이 자발적으로 미끄러졌다고 봐야 되겠죠. 얼떨결에. 혹시 역사 관련 일이라든지 또는 독도 관련 무슨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전혀 아니고요. 네. 원양어선 탔으니까 관계는 있죠. 예, 아주 관계 없진 않네요, 대표님. 예. 네, 오늘 박한용의 생활현대사는 우리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요. 독도 수호대 김정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도 수호대에서 그동안 14년 정도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죠. 그래야지 앞으로 독도 수호대가 하는 일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독도 문제라고 우리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독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독도 문제는 무엇이고 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또 올바른 독도 인식을 심어주자. 제일 중요한 것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얘기만 할 뿐이지 주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우리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어느 수준이냐면 독도 실효적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땅인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이 수준에서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이 독도 얘기를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술 한잔 한다든지 친구들 만나면 사회 이슈가 될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독도 얘기가 주제로 쉽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 나쁜 놈이다. 또 이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독도 문제 이러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짜증나니까 그만하자. 이거 끝나는 겁니다. 술맛 떨어진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독도의 주권국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독도의 한국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독도가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네. 옳던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뭘 해볼까. 지금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회 문제 불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볼까라는 고민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한 당에 성숙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의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전시회, 강연회, 그다음에 자료집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제 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 활동으로는 이제 일본을 상대로 하는 또 국민들 상대로 하는 이런 활동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독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 정부에서는 어떤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사하고 이제 비판, 대안 제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2000년 초반 그때까지만 해도 독도는 못 가는 섬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물어봤거든요. 그분들한테 혹시 가려고 시도는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아니요. 라고 저도 시도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네. 독도는 못 가는 섬이다라고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의 소스는 누구겠습니까? 독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럼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문들이 언론을 통해서 유포가 되고 그 언론을 접한 국민들은 당연히 못 가는 섬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2000년부터 했던 건 뭐냐면 진짜 못 가는 섬이라면 가자.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제도를 바꾸자. 또 제도가 있다면 활용을 하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입도 허가제예요. 금지가 아닙니다. 아. 시도를 해보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조항이 있지만 조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이런 조항이죠. 그래서 뭐 계속 따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은 허가를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중간에 나가 떨어지면 불허된 걸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못 가는 섬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게 만들자, 제도를 바꾸자. 결국은 중간중간에 몇 번 바뀌었고 2005년도에는 이제 신고제가 병행이 됐지만 그래도 악용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 저희들이 10년 넘게 해왔던 행사가 몇 년 전에는 금지가 됐습니다. 똑같은 행사이고 그 담당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불허가 됐어요. 왜요? 이유는 그 조항을 근거로 되는 겁니다. 이 조항에 그런 독도 탐방 행사 이런 규정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자 해서 결국은 올해 바뀌었습니다. 문화청의 고시에 고시하고 울릉군에 조례바뀌었는데 전에는 접안 시설 이 내에서만 하는 것을 허가를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독도의 공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기존의 것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접안 시설 내에서에만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독도 정상부까지 공개 제한된 구역까지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13년째예요. 결국은 이 하나 바꾸는데 13년 걸린 겁니다. 대표님,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자기네가 주장을 하고 국제적인 분쟁거리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쪽에서 근거를 드는 게 뭐냐면 야, 너네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왕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희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네. 저는 정부 차원에서라도 자 여러분 독도 많이 가십시오라고 오히려 개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정부 입장이 이런 거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독도 문제 대상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일본 정부가 있죠. 네. 외교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인 거예요. 네. 일본의 침탈 행위에 의해서 독도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외교적인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은 그런 한계성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계속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느냐라는 분노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 부분에서 대응해야 되고 우리 국민의 분노도 대응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입도 허가제 부분하고 신고제를 하게 되는데 일본으로부터는 계속 외교적인 압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만족하는 대신에 일본으로부터는 외교적 압력 수단이 되고 또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만큼 또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발표했다가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우리 국민의 여론이 좀 잠잠해진 듯 싶으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부분이 입도 문제라는 얘기인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다가 또 시기가 좀 침체가 되면 다시 제한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 입장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법 적용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자. 그래서 입도 제도 개선 운동이었었고요. 그래서 13년 만에 이제 명확하게 동도
공개 지역 내에서의 입도가 승인되는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소도는 아니고. 네. 이 부분 독도 이제 입도 제도가 갖는 의미성이 뭐냐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거예요. 지금 아까 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입도를 허가하든 신고하든 간에 사실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해경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 수준에서 이제 현상 유지책이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극적으로 나오니까 한국에서는 도대체 실효적 지배를 한 게 뭐냐를 다시 물어보게 된 거죠. 그냥 네. 해경만 있는다고 되겠느냐. 그래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땅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고. 실제 우리가 감으로써 독도에 대한 애정도 갖고 애착도 가지고 따뜻. 근데 여기에서 이제 행정적 절차가 대단히 애매모호하니까 이걸 독도 수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칙적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찬반론이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 자체는 현상 유지에서 그 고식적 대응이다. 어떤 때는 풀어졌다, 어떤 때는 단속했다, 기준도 없이 했지만 이 저반 시설을 만들 때 이제 또 환경 파괴 때문에 반대하신 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영토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그 청정 해역들이 있고 매우 좁은 섬이고 식수가 없고 좁으니까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관광 열풍이 있으면 이거 대책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러니까 반대하는 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건 우리가 또 인정을 해주고 충분히 뭐 가능한 걱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독도를 간다 해서 그때 마구잡이 가야 될 곳은 아니에요. 사실 가보면. 그래서 나름대로 그 환경 보호와 그다음에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친 열광이 아닌 차분한 어떤 그런 그 애정어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나중에 독도가 무인도가 아니어야 된다 얘기 때문에 거주하는 분도 생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주민등록 옮기는 문제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돼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독도 수호대는 이제 독도 입도 제도를 개선한 것도 크지만 10년 이상 걸렸지만 또 하나 있죠. 네. 지난 10월 달에 독도에서 이제 경비 이제 군 합동으로 독도 이제 상륙 저지 훈련을 했었는데 그게 오픈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보도를 보면 독도의 날을 맞아서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들도 독도의 날을 맞아서 뭘 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독도의 날을 저희들이 2000년에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이 만든 이유는 뭐였냐면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다. 예를 들어서 대체 한국 땅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신라장군 위사부 얘기. 독도 우리 땅도 올해의 영향이겠죠. 그리고 그나마 또 얘기하는 부분이 세종실록 지리지 50쪽 셋째 줄까지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 뭡니까? 가사에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냥 셋째 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독도는 네. 우리 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이게 우리들끼리는 동의가 되죠. 네.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동의가 되는데 이 독도 문제는 우리의 이제 문제긴 하지만 상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있고 전 세계가 있고 그러면 그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한국의 뭐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독도는 한국 땅 되어 있다라고만 한다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소한 독도의 주인으로 자부한다면 최소한 몇 가지만이라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독도에 대한 인식이 있죠. 좀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매년 쏟아지는데 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또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만이라도 독도 문제에 대해 좀 고민을 하고 또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성과를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념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어떤 날을 할 거냐. 근데 어떤 날은 의미는 좋은데 날짜가 부정확하거나 날짜는 정확한데 의미는 좀 떨어지는 경우 많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자들 보니까 10월 25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10월 25일이요. 네. 네. 1900년에 이 고종이 울릉도에 대해서 법령을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군으로 승격을 하고 중앙에서 관리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울릉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울릉 전도와 그 법령 안에는 석도로가 나오지만 현재 독도입니다. 이 독도까지 울릉 군수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결국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날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 5년 이후에 1905년에 일본 시마네 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조치를 취합니다. 불법적으로. 근데 그 일본에서 얘기한 건 무주지 선점이거든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일본 땅으로 편입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 5년 전에 대한제국에서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대한제국 영토로 선언했기 때문에 무주지는 성립이 안 되죠. 결국은 시마넨 고시는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시마넨 고시는 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 칙령 날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10월 25일로 이제 지정을 했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들끼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하면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에 이제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17대 했는데 자동 파기됐어요. 왜요? 회기 만료로. 검토가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리고 18대에도 했는데 그냥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19대 때 이제 우상호 의원님이 이제 대표 소개 의원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은 국가기념일로 안 됐어요. 통과된 건 아니고 지금 네. 계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국회에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이제 국무회의로도 가야 돼요. 결의를 한 다음에 정부에 이제 보내죠. 그럼 네.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 행안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국회에서 지난회기 때 국회에 넘어왔는데 법안도 있었습니다. 독도 인하를 이제 만들자는 법안도 제출돼 있었고 우리가 낸 청원서 있었는데 독도 소대 입장에서는 법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청원서가 좋겠습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법으로 되든 청원서로 되든. 근데 그 담당하는 얘기는 그래도 청원서보다는 법률적으로 제정된 게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근데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가 반대하는 겁니다. 예? 왜요? 정부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네. 행안부는 현재 국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네. 장관이 분명히 밝힌 내용입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정부 내에 어떤 기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우리 국토에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일을 지정하자는 거에 왜 우리 정부 부처가 반대를 하고 나서는지.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 우려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괜히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또 트집을 잡는다거나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제가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은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이 어떤 의견 항의라든지 오면은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 정부 입장 많은 부분들은 그 일본에서 이의 제기하는 항의하는 이 자체를 우려하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정부 부처입니까 하고 진짜 질문을 좀 해보고 싶네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예, 이게 사실 2000년 8월에 이제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13년이 흐른 거예요. 독도는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실제 또 쓰기는 써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다시 설명드리면 처음에 청원서 냈을 때는 별로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청원서를 이제 하기 위해서 국민 이제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는 일부러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떤 학교에서 서명을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서명 게시판을 만들어 서명 용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한 4, 5년 됐을 겁니다. 저희는 모르는 단체인데 독도의 날 기념식을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청 같은 경우는 그날에 독도 티셔츠를 입고 출근을 하고 또 교원단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지날수록 10월 25일 되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또 올해 국정 홍보지가 있습니다. 공감 코리아라고 하는 거기에 2013년 달력을 실어놓은 거예요. 정부 잡지입니다. 네. 거기에 10월 25일이 독도의 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을 키우면서 호적이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근데 여론 호도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독도의 날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을 당연히 알게 돼버린 겁니다. 네.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분위기에 맞춰 갔는데 그러면 그 기본적인 정책 독도의 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이 정리된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너무나 사회적 분위기가 10월 25일 날 독도의 날을 얘기하니까 정부도 얼떨결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왜? 국가기념일이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내년이라도 정부에서는 분명히 독도의 날을 만들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그러니까 2014년이라도 네, 올해 내에 공식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준국가 기념일로 표현했습니다. 왜? 많은 정보기관에서 독도의 날을 맞아서라고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데가 많은 거예요. 행안부, 국방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 문건에 네, 네. 보도 자료에. 네. 그래서 내년은 이제 그러니까 2014년에 그렇죠. 내년 네. 2014년에는 네. 공식적으로 이제 표명을 하고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념식이라든지 네. 하는 바람이죠. 네. 저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1900년 그리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으로 고종 황제가 울릉도에 군으로 이제 승격을 시키면서 군수를 파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울릉 군수가 다스리는 지역 속에 이제 지금의 독도가 포함이 되게 된 네. 겁니다. 그래서 그 10월 25일을 기념을 해서 독도의 날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18대 국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9대 국회에선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네, 17대부터 했습니다. 예, 17대부터 3대에 걸쳐서. 예. 그러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17, 18, 19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다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아닌가라는 분위기는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좀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 뭐 일본 눈치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분위기가 이제 전 국민들이 독도를 얘기하는 뭐 큰 논란의 여지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뭐 정부 측에서는 대응할 논리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다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저희가 사실 그 독도 문제를 다룰 때요. 우리 정부는 뭐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국제 분쟁으로 비화시키려고 하는 일본 술수에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에서 나서서 사실은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도 현실이기도 하고요. 예. 네. 어떻게 실제로 그 14년 동안 독도 수호대 하시면서요. 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일단 관심 얘기하는 그 빈도는 많아졌는데요. 네. 실제 내용을 볼 때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독도에 대한 열정, 더 특별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그런 관심이 생각을 바꾼다거나 독도 문제 인식이 바꾸는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승화가 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분노에 찬 이해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그런 화가 부분들이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할 단계다. 이제 분노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라든지 생각 변화. 결국은 제가 요즘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동안 가슴으로 뜨겁게 독도를 얘기해온 거 맞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영원히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그 뜨거운 열정이 이제 머리로 올라가서 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독도 문제를 바라봐서 현실적인 논의를 하는 그래야지 어떤 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영원히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리로 한번 고민하는. 네, 그 차가운 이성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논리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정확한 논리를 좀 제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독도가 지금 지금 이야기 지금 들으시면 이제 너무 이게 뜨거운 감정 얘기가 많다 보니까 한데 지금 독도 수호대가 지금 이제 해왔던 일들 중에 극히 일부를 좀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독도 입도 제도에 대한 그 진실도 알고 제도 개선한 것이 있고, 근데 독도 날 제정이 있었는데 또 하나가 독도 수호의 역사라고 할까, 독도 경비의 역사 이걸 좀 바로잡자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이 뭐라고 할까 참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에서 독도를 어떻게 지켜왔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실제 역사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뻥튀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할 때 일본을 비난할 때 아무리 과장하든 열심히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막상 우리 내부에 있어서 북한 역사를 얘기할 때 보면 쉬쉬하고 듣거나 공격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독도 수호대가 독도 수호의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만 사실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 할 때도 보다 정확하고 떳떳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국내 내에서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근데 이건 좀 너무 사연이 길고 복잡하니까 좀 짧게 명쾌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냉철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50년대 6.25 한국 전쟁 전환 시기부터 독도가 어떤 식으로 지켜왔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미화되는데 사실 진실은 어떻다. 근데 그 진실을 대면하는 각 정권이나 각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면 김조 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짧게 명쾌하게 해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저도 들어도 복잡하더라고요. 함께 짧게 최대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좀 마음의 준비 필요한가요? 냉정하게 들어야 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1950년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라든지 일본 관원들이 독도에 직접 들어와서 말뚝을 받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여기 일본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뚝을 박는 시기입니다. 1950년대요? 네, 한국 전쟁 전후에. 일제 시대라든지 뭐 그런 이전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사건입니다. 50년대. 그 무렵에 한국 정부는 굉장히 어려웠죠. 전쟁도 해야 되고 전국은 또 완비되지 않았고. 근데 그 무렵에 일본이 침범을 할 때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뚝 박으러 오면 우리 경찰관들이 가서 말뚝 뽑아오고 또 54년 7월 달에 같으면 일본 해상보안청 철선입니다. 굉장히 큰 배죠. 그 큰 해상보안청 배를 거룻배 몇 척 끌고 가서 우리 경찰관들이 그 배를 물리칩니다. 그게 유명한 53년도의 해꾸라호 사건이거든요. 또 54년도에 독도에다가 경비대 막사를 짓습니다. 현재 독도 경비대 막사의 전신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독도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찰관을 병력을 내야 되는데 막사가 필요해서 그래서 54년도에 짓고 그래서 5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이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입장은 뭐냐면 53년 4월부터 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전쟁 전후에 독도에 손쓸 겨를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백기잖아요. 네. 이 시기를 독도 의용수비대라는 조직이 지켜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실존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의용수비대는 3년 8개월이 아니라 8개월입니다. 그리고 33명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훈장을 다 받았는데 그중에 반수는 가짜입니다. 독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그 활동 기간 동안에 부산 부둣가에서 하역 노동자로 일하던 사람도 의용수비대 대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잠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갑자기 무슨 소린가 뜬금이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독도 수호의 역사를 얘기할 때 독도 의용수비대로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홍아묵이라는 분이 홍순칠입니다. 밝혀도 돼요. 네, 뭐 공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군 상사인데 이제 그것도 확인 못했습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 계속 그렇게 독도를 무단 점령하니까 의용수비대를 조직해서 3년 8개월간 지켰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맥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김정구 대표가. 첫 번째로는 사실로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독도 의용수비대가 지켰던 기간은 3년 8개월이 아니고 불과 8개월이고 또 독도 의용수비대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거의 지키지 않았던 실제 하는 인물이지만 엉뚱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뻥튀기 됐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또 하나 문제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공권력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주특기 공권력 아닙니까? 네. 공식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영토수로서 임무를 다했느냐 할 때 의용수비대가 했다는 문제하고
경찰이 했다는 문제는 매우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국제 판례를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핵심 판결의 근거는 이겁니다. 그 나라가 영유 의사가 있느냐 첫째. 그리고 그 영유 의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민간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입법, 사법, 행정 조치를 취해내는 겁니다. 민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가 차원의 행위가 없다면 그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국제법 판례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3년 8개월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 국립경찰이 지켜왔던 행위를 독도 의용수비대라고 하는 민간 조직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 3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방임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과하게 표현하면. 네네. 그럼 3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 주권행위가 이루지 않았다. 뭐겠습니까? 국제법 지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본은 뭐냐면 경찰이 오거나 철선이 와가지고 자기 영토라고 되찾겠다고 하는 방식이 됐는데 한국 정부는 실제 경찰 국립경찰 와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립경찰이 지켰던 역사는 없애버리고 그냥 민간이 알아서 지켰다고 얘기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김정은 대표가 여기서 사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 공격을 겪고 있어요. 약간 권력을 치른다. 양쪽 다 하는데 이 문제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로 독도라는 것을 한국의 공식 영토로서 수호하려고 했다는 역사 속에서 국립경찰이 지켰던 역사하고 임의의 민간인이 지켰던 역사. 그 민간인 자체는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실제 역사에 이 역사를 정확히 기록되고 공지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홍순칠 수기를 근거로 독도 역사 얘기를 많이 해놨었는데 네. 그 연구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공식 기록, 병적 기록, 경찰청 인사 기록, 외무부에서 만든 독도 문제 개론. 그다음에 경찰청 보고서 굉장히 많은 문서에 통해서 보면 이게 잘못된 게 있다. 그런데 그 연구원이 저한테 한 얘기는 뭐냐면 국가 기록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국가 기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수기 홍순칠이 남겨놓은 그 개인적 수기 현재 3년 8개월 33명을 근거가 되고 있는 이것은 역사적 사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잘못된 개인 기록보다 국가 기록이 가치가 덜하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제 판단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자료를 하나 발굴해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거인데요. 78년도에 경상북도 경찰국이 울릉도 현지 조사를 합니다. 의용수비대에 대해서. 네. 거기에 가짜들 명단이 나와요. 1978년도에. 네, 경찰 보고서에. 그래서 저는 이걸 근거를 가지고 국가보훈처에 해당자에 대한 서운 취소를 요구를 했는데 국가보훈처 얘기는 뭐냐면 명백한 반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33명 3년 8개월 근거는 뭐냐? 홍순실 개인의 수기. 저는 이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국가 기록보다 개인의 수기를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럼 국가보훈처는 왜 이러냐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판단할 때는 뭐냐면 처음부터 첫 단추 잘못 낀 겁니다. 66년도에 처음 훈장을 줘요. 그때 이미 가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이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추가해서 33명을 이제 훈장을 주게 되거든요. 총 원이 33명 되는데 그런데 감사원에 제가 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감사원 결정이 이렇습니다. 훈장을 주기 위해서는 공적이 반드시 확인된 사람들한테만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네. 그런데 감사원 그 결정 내용은 뭐냐면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줄 때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공적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줬다라고 하는 그 공적 조서는 허위란 얘기죠. 허위면 너무나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취소가 돼야 되죠. 33명 모두가 취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소가 되면은 그 중에서 진짜 갔다 온 사람들 억울하죠.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들에서 따로 조사를 해가지고 옥석을 가리는 게 국가가 할 일인 거예요. 근데 국가보훈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한테 누가 되는 거죠. 자기 보신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독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지 보다도 독도의 역사보다도 자기 기관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가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독도보다 자기들 보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독도 역사가 바로 잡혀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 가서 숭늉 쳐는 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들한테 네. 제가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리고 심지어 하나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문제를 제기했죠. 네. 다 지워버립니다. 홈페이지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회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올리니까 모두 다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홈페이지에다가 독도를 금지로 등록합니다. 네? 아마 이 사실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잠깐만요. 다시요. 그러니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금지어가 독도라고요.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사업과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제가 제소를 했고 결국 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죠. 독도의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 홈페이지에 금지어로 독도를 등록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좀 할 얘기가 없어요. 요즘은 또 금지인가요? 지지를 못하죠. 네. 예, 그때 한번 그게 언제 때죠? 그때 한 2007년 정도. 예.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국가보훈처 하고는 이제 안 합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계라든지 관련 글이라든지 대중활동을 통해서 이 진실을 알려가고 있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로잡혀 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소원 취소가 돼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무유기죠.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지금 독도 얘기가 하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보훈처의 싸움하는 게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좀 듣는 분이 좀 이렇게 어리둥절할 분이 또 있어요. 일단 먼저 이거는 아까 말씀 독도 의용 수비대에서 실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짜들입니다. 분명히 진짜 분들은 계시고요. 진짜 분들에 예. 대한 모독이 아니다. 네. 네, 가짜라서 그렇죠. 그들한테 특별히 문제 제기하자는 건 아니고 본질이 그 개인에 대한 지금 이 부분에서 자식들 때 무슨 이 독도 의용 수비대의 진실이 뭐냐에 대한 공방만으로 이렇게 좁혀서 해석될 수가 있어서 네.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의용 수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존경하고 해야 된다는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또 독도의 경비 역사에는 있는 그 진실의 진실대로 기록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돼야 된다는 이거 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독도 경비의 역사들을 민간 단체의 역사로 그것도 없는 사실까지 임의의 자료를 가지고서 만들어놨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우리 영토로서의 수호의 역사가 공백이 생기는 문제라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김정은 대표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엉뚱한 문제 부딪혀버린 거예요. 한국 정부의 관료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뭐가 하나 정부가 잘못했을 때 무오류의 실화가 하나 있고 정부는 틀려도 틀린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자기에 대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심지어는 어처구니없이 뭐냐면 이러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봉쇄가 당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한 문제가 지금은 오랫동안 지뢰하게 됐고 결국 그 결과로서 네. 독도수 내가 대한민국 좀 정부로해서 볼 때는 한편은 필요한데 한편은 매우 불편하게 되고 네. 그래서 독도소대는 독도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 좀 돼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독도수대가 이 한국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따라서 일본하고 또 편한 관계는 아니에요. 네. 일본에서 보면 당연히 깊이 문제예요. 그래서 대일본 활동에 또 한 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제2의 안녕보 이야기입니다. 네, 대일 활동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마디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용수비대 박 시장님 말씀드렸지만 현재 의용수비대 진실규명 활동하는데 저와 함께 많은 힘을 주시는 어르신들이 누구냐면 독도 의용수비대 대원들입니다. 실제. 네, 그때 제가- 하셨던 네네. 분들 실제로 네. 가짜 말고 예. 예. 제가 2004년부터 그분들이 저한테 독도 의용수비대 동지회 사무처장을 맡아달라 실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분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이분들의 이제 마지막 소원이죠. 네. 네. 그걸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독도수비대 김전구 대표님의 어떤 그 일본과의 또 이 문제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늘 잘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만 오늘 그 우리 박한영 실장님 그리고 김점구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무언가 좀 잘못 알고 있었고 일본 문제라 우리 내부 문제도 머리가 아파져요. 그러니까요. 잘못 반응하고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